안녕하세요. 시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1930년대 평안북도 출신이었는데 자신의 그 지역 방언,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의 방언, 그리고 고향의 문화, 고향에 먹었던 음식 이런 것들을 자기 시안으로 굉장히 많이 옮겨놨던 그런 시인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백석의 작품류들이 고등문학 과정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작품 문학 경향들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김소월이라는 시인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고등문학 과정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예전엔 김소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육사 많고 윤동주가 많고 그랬다면 요즘엔 그 못지않게 참 우리 고등문학 과정에서 많이 배우는 작가가 백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백석의 어떤 작품의 경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바탕 이렇게 쭉 정리해 놓고 가면 여러분들이 대입까지 치를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작가가 백석이라는 작가입니다. 자, 그 작가의 작품 하나 오늘 또 이번 영상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라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수라. 수라? 뭐지? 이런 생각 드시죠? 수라 뭐지? 수라상? 임금이 드시는 밥상인가? 이게 뭘까? 여러분, 수라를 선생님 정리를 좀 해놨어. 여기 보세요. 수라는 야 아수라장이야 할 때 그 수라야. 임금님이 수라상 이거 아니고 여기 완전 아수라장이야 할 때 그 아수라의 줄임말이 수라예요. 아수라는 그럼 여러분 여기 정말 아수라장이 할 때 그 무슨 뜻인지 알고 쓰셨나요? 예, 여기 뜻이 나와 있죠.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세계 를 의미하는 말이 불교 용어야. 불교 용어. 불교에서 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불행하고 비극적이고 비참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아수라다, 수라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여기 완전히 아수라장이야 했을 때는 야 여기 되게 막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굉장히 비극적이야 이런 표현을 쓸 때 막 혼돈스러워 무질서 그 자체야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을 때 아수라라는 표현을 썼던 거지. 그래서 수라가 그런 뜻이구나, 플러스구나 마이너스구나 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제목의 의미 알고 그 상태에서 본문을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왜 이 시인은 자신의 시적 세계를 아수라, 수라라고 그려놓고 있을까? 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썼을까? 한번 보십시다 라는 얘기지. 봅시다. 1년입니다. 거미새끼 하나가 방바닥에 나렸는데 그것을 내가 자, 시의 표면에 등장한 화자 나왔어. 나라는 지시대명사 중요한 거 아시죠? 나라는 지시대명사가 있으면 화자가 표면에 등장한 거다라고 우리가 체크해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냐면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렸어. 뭐뭐 한다, 니은다, 현재형 시제 나와 있는 거 확인된다. 현재형. 자, 지금도 마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부여해주는 현재형 어미를 썼어. 자,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인 거지. 예를 들어 모기, 파리, 봤어? 인간이 해충이라 생각하잖아. 그냥 가만히 안 두는 거지. 으아, 벌레가 나왔어. 아빠 이거 잡아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빠가 와서 찍 잡잖아. 그리고 휴지통에 딱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지. 그냥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행위를 시적 화자도 한 거지. 거미새끼가 하나 방바닥에 이렇게 기어다니니까 어떻게 했어? 문 밖으로 싹 쓸어버렸다 그 얘기야. 자, 이 1년은 2년이랑 좀 연결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언니젠가는 어느 순간이란 뜻이야. 의미 좀 알고 가십시다. 어느 순간 새끼거미 쓸려나간 곳에 자 여기 새끼거미는 1년의 그 거미 새끼지 쓸려나갔어. 누가 그거 쓸어버렸어? 내가. 그런데 거기에
큰 거미가 나타난 거야. 이 큰 거미를 보는 순간 내 심리가 완벽히 바뀝니다. 나는 어떻게 됐냐면 가슴이 짜릿해졌어. 자, 어떻게 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에서 짜릿함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왜 그랬느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큰 거미가 거미 새끼를 찾으려고 온 어미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 순간에.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깜짝 놀라기도 했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쓸어버렸는데 얘한테 가족이 있었구나. 엄마가 찾으러 왔구나, 자기 아이를. 어떻게 내가 문 밖으로 쓸어버렸는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이 있었단 얘기지.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묶어서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 시적 화자는 우리가 항상 일상적으로 하는 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벌레를 그냥 없애는 쓸어버리는 그 행위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조금 큰 거미가 나타났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확률이 더 높지 않겠어? 아우 왜 이렇게 이 방에 거미가 많지? 뭐 이유가 뭐지? 아우 짜증나 이러면서 그 거미도 문 밖으로 쓸어버렸을 수 있잖아. 그런 막 짜증을 내면서 또는 화를 내면서.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너무 아팠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 새끼를 이 어미의 새끼를 내가 이렇게 문 밖으로 쓸어버린 거구나. 어떻게 어미가 찾으러 왔어? 어떻게 큰일 났어? 이런 생각을 했단 얘기야.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추정이 가능해지는 거지. 이 시적 화자가 아마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었나 보다. 자기 생각이 이렇게 이입이 되는 거지. 자기 상황이 이입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 엄마랑 헤어져서 자기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마침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는 화자는 요 거미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미 새끼를 이렇게 문 밖으로 쓸어버리고 거기에 조금 큰 거미가 오는 그 상황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생각을 했을 확률이 높은 거지. 왜? 우리는 인간들은 보통 어떠냐면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청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연상해 주게 만드는 그런 연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이해한 상황에서 우리 상징적인 의미를 조금 더 훑어봅시다. 1년의 거미새끼 다시 돌아갔어. 자, 시적 대상인 거지. 이 화자가 관찰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대상이 뭐다? 새끼거미, 거미새끼였단 말이야. 그런데 상징적으로 1, 2년을 묶어봤을 때 이 거미새끼는 가족 해체의 피해자였어. 가족 해체의 피해자였고 결과적으로는 슬픔과 연민의 대상이 될 거죠. 그런데 1년에서는 아직 아니야. 내가 그 생각을 못한 상태였었지. 방바닥은 어떤 공간이 됐냐면 이 방바닥에 내려오는 순간 내가 이렇게 쓸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 가족을 찾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공간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 방바닥은 공간의 속성이 뭐가 되는 거야?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공간이 됐다. 그 얘기야. 문맥 안에서. 이해되셨죠? 처음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나의 정서 어땠냐면 아무 생각이 없었어. 무심하고 무감심하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행동이야. 근데 여러분 속담 있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 난 그냥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인 거지. 그때 당시에 나는 대단히 무심한 상태였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거미 새끼를 문 밖으로 쓸어버렸던, 그래서 거미 입장에서는 자기 어미와 헤어지는 경험을 했던, 가족이 해체됐던 그 밤은 어떤 밤이었느냐? 굉장히 차디찬 밤이었어요. 시간적 배경이죠. 1차적으로는. 그런데 요게 화자의 행동이랑 연결됐을 때는 화자의 정말 아무 생각 없음, 정말 무심함, 정말 감정 없음, 그 무심함을 부각하는 배경이 되었고, 또 거미 입장에서는 거미석기가 처한 가혹한 현실을 촉각적으로 형상화한 시구가 바로
차디찬 밤이라는 시고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별표 체크하고 기억하고 가시고요. 요 상징적인 의미를 분석을 좀 해보니까 거미새끼는 아마도 일제강점 하에 가족 공동체 구성원이었을 것이다. 문 밖으로 쓸려 나갔던 그 행위 당함, 그 상황은 가족 공동체의 해체라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 민족들이 당했던 그 상황과 굉장히 동일하겠구나라고 상징적인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상징적인 의미 분석해 봤고요. 2연으로 가세요. 2연에서 큰 거미 가슴이 짜릿했고 어미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놀랐지. 그리고 죄책감이 훅 밀려왔어. 내가 그 해체시킨 주체였구나 라는 생각을 내가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또 그 큰 거미를 쓸어서 문 밖으로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행동은 1년과 반복이야. 반복된 행동이지만 태도는 전혀 달라졌죠. 1년에서 문 밖으로 쓸어버릴 때는 무감정하게, 무관심하게 했어. 그런데 2년에서 또 쓸어 문 밖으로 버릴 때는 배려지, 배려. 어떤 배려겠어요, 여러분? 응? 왜 그 큰 거미를 문 밖으로 쓸어 버렸겠냐고. 자, 그 이유 여기 나오는 거죠. 참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 야, 그 속마음을 얘기해보자면 그거였겠지. 야, 미안해. 내가 1년에서 아무 생각 없이 거미새끼 한 마리를 문 밖으로 이렇게 쓸어버렸어. 너 얼른 찾아가 봐. 저기 어디 있으면 좋겠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쓸어버렸겠지.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찾아야 할 텐데 서러워했어요. 정서에 직접 노출 나와 있고요. 정서 변화 지속되고 있는 모습 확인됐죠. 자, 왜 서러웠겠어? 자신의 무심한 행동이 가족을 해체시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해서 서러워한 거지. 그렇게 해서 2연이 끝납니다. 자, 정서 변화하는 거 포인트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년으로 넘어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쓰라린 마음이 매우 고통스러운이란 뜻이겠지? 그런 가슴이 싹기도 가라앉기도 전이야. 어떻게 너무 아파. 어떻게 하면 좋아. 찾았을까? 지 거미새끼 찾았을까? 찾았어야 될 텐데 추워가지고 어떻게 찾았겠나. 그 거미새끼 어디인가로 가버렸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어. 그런데 그 가슴이 그 놀란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아직 가라앉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이거 미치겠다. 어디서 좁쌀알 만한 아주 조그만 알에서 가재는 막 깬 듯한 발에 채 서지도 못한, 이거 다 수식인 거 아시죠, 여러분? 무척 작은 새끼거미. 얼마나 작은지를 부각하고 싶은 거야. 얼마나 여리고 작은 갓난쟁이인 거지. 그럼 여러분, 이 무척 작은 새끼 거미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 거고, 보호자가 없으면, 예를 들어 1년의 거미 새끼는 조금 커 보여요. 얘랑 비교했을 때. 뭐 누나나 형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런 누나나 형이 있으면 어쩌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2년의 어미가 있으면 살 수 있겠지. 그러나 이 누나나 형이 없고 어미가 없으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알에서 좁쌀알 만한, 알에서 막 깬 것 같은, 발이 아직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그런 깐난쟁이는 보호자가 없으면 그냥 죽죠. 절대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애가 나타난 거야. 어떡하면 좋아. 내가 다 쓸어버렸잖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렇게 된 거죠. 그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에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가지고 아물아물 거리는 거야. 그냥 작은 게 그냥 꼬물꼬물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 나는 진짜 미치겠는 거지. 이제 어떡하면 좋아. 가슴이 메이는 듯 했어.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손을 내어 밀었다고. 연민과 동정의 행동인 거지. 뭔가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어 밀었는데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내가 무서워. 그래서 달아나 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서러웠다고. 가슴이 메이는 듯 했다가 막 너무 서러워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보호해주고 싶은데 얘는 철부지, 철도 없어. 그래서 뭔지도 몰라. 그냥 도망가.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 아주 조심스러운 거죠. 받아서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
이건 뭐야? 무척 작은 새끼거미죠? 이것의 엄마, 이연에 나왔던 큰 거미야. 누나나 형, 1년의 거미 새끼죠.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이것이 뭐야? 이것이 무척 작은 새끼 거미지.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쉽게 만나겠나 했으면 좋으련만, 내적 독백이죠.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이렇게 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보드라운 종이에 받은 거는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손에 또 이렇게 했다가 또 달아나 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너무 위험한 거지. 너무 조그매가지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다가는 혹시 뭐 다리라도 하나 이렇게 잘리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보드라운 종이를 이렇게 해서 싹 밀어가지고 거미 새끼를 이렇게 놓은 거야. 그래 놓고 문 밖으로 버렸어요. 여러분, 문 밖의 상징적인 의미도 잘 보고 가세요. 일단 춥고 위험한 거 맞아. 여기보다 훨씬 더 춥고 위험한 공간이죠. 그런데 그 공간으로 왜 버렸냔 말이야. 문 밖으로 왜 또 쓸었냐고. 거기에 누가 있는 거야? 엄마, 누나 혹은 형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일말에 가족 공동체가 만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이야. 그래서 문 밖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이중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으면 엄마나 누나 혹은 형이 문 밖에 있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이 없어. 얘 여기서 그냥 죽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있을 가능성, 가족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을 소망하면서 그 작은 새끼 거미를 문 밖으로 쓸어버리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3년의 내용입니다. 자, 심화된 정서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가슴이 메였다가 어때 서러워하다가 너무 슬펐죠. 여기는 막 엉엉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정서의 심화 과정을 여러분 보고 가십니다. 이 슬픔의 원인이 뭐냐? 첫 번째, 자책이지. 내가 그랬구나. 내가 저 거미 가족 해체의 원인 제공자구나 라는 자책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미 가족 공동체가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 여러분. 내가 거미 새끼를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내보냈지. 근데 걔네들이 거기 있을 확률이 있어? 거기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을까? 그렇지 않죠. 다 어딘가로 가버렸겠지. 그러면 너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그걸 매달려서, 그걸 소망하면서 이 아주 작은 새끼 거미를 문 밖으로 이렇게 내어 보냈지만, 만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 이 사람도 아는 거지. 그래서 너무 슬퍼했던 거야. 그러나 최종 태도는 뭐다? 이렇게 보냈던 최종 태도는 해체된 가족 공동체가 정말 1%라도 회복되기를 염원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작은 새끼 거미를 문 밖으로 쓸어버리면서 제발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쉽지 않겠지? 이런 아주 이중적인 상황인 거죠. 요거는 소망이야.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가지고 최종 태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수라라고 표현했는지 좀 납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현실, 그것이 회복되길 너무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어질 현실은 참 힘들구나, 그렇게 이루어질 확률은 별로 높지 않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핵심 정리 가시죠. 성격의 일상적이고 경험적이라는 거 무슨 뜻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이 나왔던 거죠. 왜 감성적인지 아시겠죠? 감정의 직접 노출, 그리고 얼마나 섬세한 감수성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우리 같으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막 쫓아가서 막 죽였을 거야. 막 손으로 찍 눌러버리거나 휴지로 탁 뭐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그거를 못하잖아. 아주 섬세한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주제와 관련된 핵심 소재는 뭐였냐면, 거미 가족을 문 밖으로 쓸어버린 경험이 이 글의 소재가 됐던 거죠. 주제는 그래서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아픔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미 가족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마도 이것이었겠다. 일제 강점하에 일제가 화자와 같은 역할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리 민족 가족 공동체를 다 해체시켜 버렸어. 근데 그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주제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죠? 자, 거미가족의 비극을 통해 떠올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 그러니까 여기 해체된 거미는 사실은 화자를 의미하고 있겠다라는 거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 가십니다. 시적 대상 거미죠. 의인화한 거, 사람처럼 표현해 놓고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거미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계속 바뀌어갔던 거 잡고 가십니다. 거미를 문 밖으로 버리는 화자의 행동 반복되었어. 그러나 행위가 반복될 때 정서는 계속 바뀌어갔다. 그것이 이 시의 특징이다 라는 거 놓치지 않고 가십니다. 묶어서 가라 그 얘기야. 자, 이 심리가 어떻게 됐다? 점점 고조되고 있었어. 그러니까 점층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처음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게 엄마가 온 것 같고 또 깐난쟁이가 온 것 같고 그래서 정서가 점점 더 막 격해졌던 거죠. 그리고 그런 심리를 부각하기 위해서 연애 길이는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었어. 그래서 가장 긴 년이 몇 년? 여러분 3년이야. 3년에 그 정말 작은 새끼거미를 묘사하기 위해서 수식어가 굉장히 길게 나열이 되었던 거 확인하셨었잖아요. 그렇게 이 정서의 고조를 표현하기 위해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이 시의 형식적인 특징으로 연결해 놓고 가십니다. 자, 현재형 어미 확인하셨죠? 생생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됐죠? 화자의 행동, 점층적인 감정 변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학습지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주관식 테스트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목의 상징적인 의미 중요하겠다. 별표하시고 요것도 별표하십니다. 자, 수라 1차적으로 거미가족의 해체다. 시 안에서. 그치? 근데 이거를 반영론적으로 넘어가 볼까? 1930년대 일제강점기다. 일제강점기다. 그러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수라라고 보고 있구나 라는 얘기고 이게 이 거미가족의 해체로 해석했을 경우에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구나 화자의 자책감이 담겨있는 표현 내가 수라야 내가 아수라야 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해석으로 하고 갈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놓고 가십니다. 자, 백석의 수라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백석의 시를 선생님이 지금 묶어서 연결해 가지고 찍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무리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백석의 시는 크게 둘로 좀 갈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 정도의 영상에 왔을 때는 느낌으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찍었던 영상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박 이라는 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수라라는 시 상황이 굉장히 아주 힘든 상황 그야말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이런 작품들이 이쪽에 있는 거지.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두번의 이백같이 라는 작품을 봐도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EBS 교재에 출제가 됐는데 요것도 이제 혼자 떨어져가지고 가족과 헤어져가지고 타지에 혼자 있으면서 명절에 가족을 그리워하는 막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부류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930년대 가족 공동체의 해체라는 현실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작품이 한쪽에 있고 그 반대쪽에 여러분 다른 부류의 작품이 있는 거죠. 다른 부류의 작품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자, 영상은 있습니다. 영웅골족이라는 작품이 있어. 그리고 지난번에 선생님 영상 찍었죠. 국수라는 작품이 있어. 이런 작품들은 보면 대표적으로 포근하고 아늑하고 풍요로운 고향,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단 말이지. 이걸 언제 그렸어 얘가? 이 시인이 이걸 일제강점기에 그렸어. 일제강점기에 이미 사라지고 없는 낙원의 모습이야.
이거를 1930년대 시인이 열심히 복원해 놓고 있더라 그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과거지향적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했죠. 왜 열심히 이렇게 여운한 골쪽도 쓰고 국수라는 시도 쓰고 이랬냐 이거지. 왜 이랬느냐. 왜? 이 시인이 현실을 모르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이 현실 도피하고 있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는 시들이 여기 있잖아. 그런데 이 반대쪽의 시들은 그러면 왜 썼냐 이거지. 왜? 이 풍요로운 공동체 사라지고 없는데 왜 썼냐. 네. 수라에서 보이고 있는 거죠.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자기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정말 원형적인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복원해 놓고 있는 거. 그게 이 백석이라는 시인이 갖고 있는 이 굉장히 극단적인 시의 스펙트럼 안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석 씨의 일반적인 경향을 선생님 좀 나눠가지고 내용상의 어떤 특징을 잡아본 겁니다. 이해가 아마 잘 되실 것 같고요. 정리를 좀 잘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백석 시의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그 시에서는 어떤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지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